그래서 성군이 되려면 5명 이상의 난신. 난신은 어려울 난자, 신하신자인데 바로 이거는 문란을 읽고 반모를 꾀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아주 범한 직간, 임금의 똑바로 쳐다보고 바른 소리하는 이러한 신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세종대왕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하면서 또 신하들이 성군이라고 하면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해보세요. 왜 내가 성군이 아니냐 하면은 원래 성군은 5명 이상의 난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겨우 초과야 3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성군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이 세종실록에 나타나는 거 보면 세종대왕은 성군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또 성군의 풍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을 계속 찾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성군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상, 그 정조대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 사도세자가 노론의 모함에 의해서 영조 아버지가 아들을 주지에 가둬서 죽일 정도의 그러한 그 비운의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어린 영조가 그걸 다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해군이나 또 연산군 같이 포악해질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영조는 그렇지 않고 아주 시종일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강화시켜가지고 내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러한 그 덕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조가 세자일 때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등록을 해도 노론의 모함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뭐 홍두경이가 말로는 이렇게 몰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초기에 홍두경이 그 임금의 안위를 보호했다고 하는 건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홍두경이 몰락했는지 우연하게도 또 거기에서 만난 그 정다산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 화성의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하는 정치적인 현상을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임금이 됐다 이런 걸 잘 수 있습니다. 대승적으로 세종대왕은 32년간 제후했고 그 다음에 그 정조대왕은 24년밖에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은 52세 돌아가지고 정조는 49세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임금님이 참 뛰어나게 모습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고무적이요 또 하나의 거울굿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상기는 뭐고 그 다음에 부패는 뭐냐. 상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제왕들이 꼭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장목, 멀고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이런 명목달중에 관찰력을 가져야 하는 얘기고 그 2페이지 나옵니다만 둘째는 비이, 나를 비자 기자. 뭐 지금은 우리가 전부 비까지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뭐 국경을 넘어서 정부까지 들으시니까 이거 그 당시에는 인해 장막에 많이 내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열은 백성들의 인성을 들을 줄 알아라. 그 비. 그 다음에 이제 수명, 밝은 걸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은 항시 슬기롭게 나에게 반대 발언이 됐든 좋은 발언이 됐든 아첨 발언이 됐든 그것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소화시켜가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 밝은 거울이 이지러지지 않게 유지한다고 하는 아주 이것이 군주로서는 꼭 소중히 여겨야 할 보배와 같다 해서 장룡, 비이, 수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보시면 그 명치유신에 관련된 인물들을 길러낸 거기에 그 요시다 쇼잉이라는 사람이 29에 죽었습니다만 거기를 가봤더니 이 사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했다고 하는 것이 그 박물관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very 중요한 이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가지 위태로운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문승불고 아주 대단히 선량하고 이런 인물이 있는데 있다는 걸 듣고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해, 임용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문현불 어진 인물이라고 평가가 나 있고 그런 얘기 듣고서도 그런 사람을 기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견능부사. 저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고 어떤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그걸 확인하고서도 그런 사람을 등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는 신인불고.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이건 교준 관련 가지고 가까우니까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깝다는 것은 개인적인 처지에서 느끼는 정도고 국가를 위해서는 신분신을 떠나서 바로 이 정상을 봐야 된다 해서 그건 신인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냥이 끝나면 배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떠한 그 대의에 입각해서 나라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해가면서 생명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떤 감정적인 이유를 해가지고 그걸 퇴출시키거나 도태시키거나 이렇게 버리는 것은 하겠다. 처음부터 그 사람과 더불어 이러한 국가 발전의 시책을 경영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걸 대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인불패. 이게 내가 촬영을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위험도수가 너무 많아. 거짓말도 많이 하고 비리도 있고. 이런 걸 알면서 감사선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장관 자리라든가 주요 주경기업의 자리가 시립자리가 아니거든. 시립시켜주기 위한 일자리가 이런 것은 자체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입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옳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지 않아요. 가입을 옳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도 군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위태로운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냐면 조기불식. 모든 것이 준비태세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재해를 당해가지고 그 부호할 수 있는 모든 창구가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거나 아마 이것이 우리가 안보면에서 지금天의 권리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는 거냐면 기불밀. 어떠한 조짐을 알면서도 그 조짐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는 거죠. 이 북한이 우리에게 보시 방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징조가 뭐냐. 이런 것을 기라고 했지. 근데 불비라는 뭐냐면 그런 데하고 정밀한 대응을 강구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서 기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역대 군주들이 또 역대 그 재상들의 군주를 보필할 적에 많이 쓰였다고 하는 얘기는 아홉 가지 면에서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바로 중립을 강표제를 전해줘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으로 보면은 그러면 힘 매니저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힘 메이커라고 말을 많이 해도 매니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탕왕에 있어서 이윤이라든가 문무왕에 있어서 문왕과 무왕에 있어서 강태공 이거 다 핑매니저입니다. 성왕에 있어서 주단, 제환공에 있어서 그 관용이라든가 또 제경공에 있어서 안영 같은 사람 그리고 한골에 있어서 그 장량 위현덕에 있어서 제갈량 그 다음에 당태종에 있어서 위증 그 다음에 세종대왕에 있어서 지평대 민사들 그 다음에 정조에 있어서 정량력 그래서 이 진도대의 경우 이러한 사람들 조금 이렇게 연구해보면 바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나를 매니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